네, 북한 지역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 이 공방이 매우 뜨겁습니다. 산업부는 공방이 계속되니까요. 이 보고서 원문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네, 오늘 관련 이야기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결국에는 감사원 감사 방해했다. 산업부 공무원들 수사하다가 나온 내용인 것인데 지금 산업부가 결국에는 이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6쪽짜리인 것이고 크게 3가지 안을 검토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좀 설명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부에서 이제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제 검토다라고 네네. 하는 게 그 제일 위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 네. 이렇게 돼 있고요.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이제 북한의 원전 관련된 부분을 3가지 아이디어를 이제 제시를 했는데 하나는 과거에 94년도 제네바 합의 때 함경남도 신포지구의 경수로 발전소를 건설을 토목 단계에서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이제 다시 경수로 발전소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아이디어고, 예. 두 번째는 DMZ의 그 경수로가 될지 뭘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에 그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울진의 신한울 3, 4호기가 지금 이제 건설을 하려다가 지금 중단이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을 건설을 재개해서 거기에서부터 북한 쪽으로 송전하는 방안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제 3가지를 그 산자부에서 그 직원들이 그 문건을 만들었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예. 거기에 보면은 이제 북미 관계, 특히 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진전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네네. 실현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전제 조건들이 좀 제대로 작동이 될 때 이런 아이디어들이 실제 정체화될 수도 있다. 뭐 그런 정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 문건 자체만으로 보면은 그것은 북한의 야당에서 주장하는 그런 정도는 분명히 아닌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산자부 내에서 중요한 그 아이디어들이 문건화돼 있다. 이렇게 우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아이디어 차원이고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거듭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나오는 지적들이 일단 이번 문정부의 정책 방향 자체가 탈원전인데 이 탈원전 정책이 한참 진행된 뒤에 북한의 원전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뭐 이걸 우리 쪽에 지어서 전력을 송신한다고 하더라도 이 자체가 원래 정책 방향과 좀 다르고 모순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자체만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 자체만으로 보면은 논리적 모순이 있는 건 분명히 사실인데 다만 이 산자부 직원들이 만든 이 아이디어성 이 문건이 실제 청와대에 보고가 돼서 그것이 정책화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갔느냐 여부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아이디어 차원에서의 그런 검토라는 것은 저는 모든 그 정부 부처의 사무관급 이상들은 다 이런 아이디어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고 뭐 분야는 다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들이 정책화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청와대의 정책실이나 또는 안보실, 비서실까지 정책 문건을 올라간다는 것은 아마 100개 정도 만들면 1개가 올라갈까 말까 할 걸요 아마. 제가 이제 간접적 경험한 바로는 보면 그렇게 보면 실제 이것은 그 구체적인 정책으로 그야말로 정책화되는 그 수준까지 간 것이 아니라 초기 단계에서의 그런 아이디어 차원에서의 문건이기 때문에 이걸 갖고 정부의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그 원전 정책 그러니까 원전을 짓지 않겠다는 그런 정책과 반한다라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침소봉대한 것이다. 그래서 너무 과도한 해석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내부 검토 자료라고 말한 이 자료가 실제로 실행이 돼서 정부가 독자적으로 북한의 원전을 건설하는 거 이 자체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 이제 근거를 댈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94년도에 신포에 경수로 발전소를 짓는 그 과정도 북미 제네바 합의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가 하겠다는 게 아니고 미국과 북한이 제네바 합의를 통해서 거기에서 나온 결론을 갖고 미국이 주로 그야말로 전체를 설계하면서 우리는 이제 실제 건설을 하는 미국은 중요 5만 톤을 매년 지급하는 이런 정도였고요. 두 번째는
지금 대북 제재가 2017년도부터 강력한 제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제재에 따르면 북한에 우리가 제대로 된 예를 들어서 북한에 우리가 산림 녹화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냉장차를 북한에 들여보낼 수 없습니다. 제재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네네네. 또 우리가 철도를 건설한다고 하더라도 레일과 친목이 있는데 그것을 연결하는 핀이 중요한데 그 핀 자체가 제재 품목이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유엔과 미국의 제재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건설을 북한 지역의 원전 건설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예.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북한의 핵 문제가 풀리는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선물 보따리의 하나의 형태로서는 경수로 발전소를 포함한 그런 전력과 관련된 지원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의 측면에서 보면은 만약에 우리가 남북 차원에서의 독자적으로 그런 원전 건설을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예. 약 5조 원 이상의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 그 대규모 건설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를 따돌리면서 우리가 남북 차원에서 그것을 건설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게 보면 남북 차원에서의 북한의 원전 건설은 현 시점에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예. 미국, 그러니까 사실상 미국의 동의 없이는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네. 뭐 물론 미국의 동의라는 것은 미국이라는 국가도 그렇습니다만 네. 실제 유엔의 동의 없이도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북한에 대한 제재는 강력하게 제재를 지금 작동시키는 주체는 유엔입니다. 그리고 미국도 독자 제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제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제재 그 수준 자체가 워낙 광범위하고 압박의 심화가 워낙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그 높기 때문에 예. 거기에서 제재를 비껴갈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예. 그래서 유엔과 미국이 동의하지 않는 그런 북한에 대한 원전 건설을 포함한 발전소, 조그마한 발전소, 소규모 발전소도 현실적으로 현재로서는 예. 외부에서는 지어줄 수 없다. 그것은 뭐 명약관한 사실입니다. 예. 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야권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했던 얘기인데요. 네. 비핵화의 대가로 노무현 정부 때 중단됐던 경수로 건설을 다시 하고 싶은 생각에 이 원전 검토를 지시하지 않았는가. 이것이 네. 이번 의혹의 핵심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일단 북한에서는 경수로를 건설하는 네. 것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바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94년도 제네바 합의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북한은 이제 핵 능력을 중단시키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폐기까지는 당시에 뭐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핵 능력을 중단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미국과 국제사회는 함경남도 심포에 경수로 발전소를 짓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네네. 그래서 캐도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컨소시엄입니다. 한국이 약 70% 정도를 대고 일본이 약 20%, 그다음에 나머지는 EU를 포함한 주변 국가들이 되고 그다음에 미국은 5만 톤의 중유를 북한에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진행이 되다가 제네바 합의가 깨졌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핵 능력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 핵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의심을 했고 예. 또 북한은 거꾸로 미국이 약속을 안 지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깨지면서 제네바 합의가 깨지면서 이제 심포의 경수로 발전소가 지금 완전히 녹이 슬어 버렸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 북한으로서는 전력난이 가장 지금 북한 경제 상황에서 해결해야 될 1순위 과제입니다. 전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북한 예를 하나만 들어보면 북한의 철도가 대부분 전철입니다. 전기철도거든요. 그래서 전기가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북한의 그 국제열차가 평양에서 신의주까지 가는 게 유일한 지금 한반도의 국제열차인데 평균 시속 40km입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전력도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력 문제에 대한 북한의 관심과 해결을 위한 눈물겨운 노력은 사실은 뭐 여러 노동신문을 보면 나옵니다만 예. 그러나 북한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현재 어려운 상황들을 돌파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어쨌든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북한에 줄 수 있는 선물 보따리 중에 가장 중요한 그 선물 리스트를 뽑는다면 그 중에 1번은 전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이제까지 이제 해주신 말씀을 좀 종합을 해보면 지금 이 북한 원전 문건도 공개가 됐고 이 아이디어 차원의 내용이라는 것이 뭐 어떤 유엔이나 미국의 어떤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아이디어인 것이다. 실현 그렇습니다.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계속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떤 정치 쟁점화된 사안에 대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게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장 이제 뒤따르는 질문이라는 게 아니 그렇다면은 왜 굳이 이 내용을 삭제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산자부의 직원들이 어쨌든 여기에 대한 답을 해야 된다고 보긴 합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제 대체로 보면 그 문건을 지우는 과정들이 이 하나의 문건을 중심으로 지웠다기보다는 전체 문건을 지우는 과정에 이게 묻어 들어갔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뭐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오해의 여지는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문건을 그 삭제하는 과정 자체가 정상적인 과정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이제 이 문건만을 지우는 것이었다면 분명한 이제 또 다른 문제 제기가 될 수가 있는데 수백 개 문건을 지우는 과정에 이제 이것도 이제 포함된 것이다라고 보면은 이 문건을 지우기 위해서 수백 개를 지웠다기보다는 수백 개 문건을 지우면서 이 문건도 지워진 것이다라고 보고 이 문건 자체의 내용만 놓고 본다면 이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와대에 보고가 돼서 대통령께서 이것을 읽으실 정도의 그런 그 공식적인 보고 체계를 통해서 문건화되는 그 과정은 제가 볼 때는 몇 단계를 거치고 또 그 과정은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이 아이디어들이나 문건들이 올라오지 못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현재로서는 뭐 이것이 청와대까지 보고가 돼서 대통령께서 이것을 읽을 정도까지는 안 간 상태에서 이제 초기 단계에서의 그런 아이디어들이 만들어졌고 이 문건이 4.27 이제 판문점 회담 이후였다는 거 아닙니까? 2차 정상회담 그 사이이기 때문에 그때는 대체로 이제 1차 정상회담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뭔가 남북 관계가 좀 진행이 앞으로 되고 뭔가 좀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고 했을 때 그때 대부분의 부처에서 자기 부처와 연관된 남북 관계 관련된 아이디어들을 계속적으로 생산해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도 이제 그때 정책기획위원회에 있으면서 그 상황들을 좀 봤고요. 그렇게 보면 그런 과정의 하나의 문건이지 않겠느냐는 그런 추론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또 질문을 드리자면 그 지금 정치권에서는 그 발전소 그러니까 USB 공개, 비공개 뭐 이 논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치인은 뭐 지금 이름 언급하자면 국민소통수석으로 있었던 윤영찬 전 수석의 경우에는 이제 현 의원이시죠. 필요하면 2개 건넨 USB도 공개 가능하다. 근데 최재성 수석의 경우에는 공개는 하면 안 되는 것이다. 이제 이런 두 가지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논란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외교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하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실제로 공개가 된다면 그것도 외교적으로 도움이 안 되지 않을까 이제 이 두 가지 질문인데요. 어떻게 말씀 주시겠습니까? 뭐 저는 이런 USB가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이 된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때 공개가 됐다면 그때 됐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전달하고 거기에 대한 그 설명도 있었더라면 상황은 좀 그때 논리로 보면 맞다고 보는데 지금 시점에서 USB를 공개한다는 것은 저는 외교적으로 또는 남관계에 앞으로 미래와 관련돼서는 저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남관계에서는 어쨌든 모든 것들을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또 그 남관계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비공개로 시작했다가 공개화되는 요소들이 과거에도 많았고 현재에도 저는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국민의 알 권리도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남관계에서의 우리 국익이랄지 또 남관계를 어떻게 풀어가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그 선례와 또 앞으로의 미래와 관련된 부분들에서는 만약에 이제 이게 공개가 된다면 다음번에 남북 정상이
비공개 발언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공개 발언들을 공개하라 그러면 과거 했기 때문에 또 해야 된다는 논리가 또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예. 이걸 김정은 위원장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과의 어떤 신뢰 속에서 자신은 남관계에서의 어떤 그 행동과 이런 정상회담에서의 행위를 했다고 판단할 텐데 그렇게 예. 보면 이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USB 공개는 저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 대북 제재가 해제되지 않는 이상 원전 건설은 절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것도 불가능하지만 지금 인도적인 지원 자체도 어려운 상황인데 네네. 독감 예방을 위해서 타미플루는 일단 허용이 됐는데 그걸 싣고 갈 트럭은 반입이 안 된다.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대북 지원 자체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대북 지원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현재로서는 제재가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량 지원이랄지 이런 것들은 가능할 겁니다. 다만 이제 그 식량을 지원하고 난 다음에 예를 들면 이제 그 트럭이나 또는 냉장 차량이랄지 이런 것들은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예. 그리고 북한에 지원되는 예를 들면 개성공단 재개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쪽에서 알루미늄 관이나 이런 것들이 북한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물자는 다 못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남관계에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인도적 차원의 물품 제공이나 이런 것과 관련돼서는 원포인트로 제재를 유예받거나 네. 또는 그 부분적으로 제재를 해제하는 쪽으로 유엔 미국과 우리가 협의를 해서 그것의 어떤 결론을 만들어낸 다음에 지원이 가능할 정도로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요소다 이렇게 보셔도 네. 무방합니다. 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이 주제와도 맥이 닿아 있는 거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미국의 새 행정부가 이제 들어섰기 때문에 네. 이렇게 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뭐 대북 제재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풀릴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네. 차후에 이제 북미 관계랄까요? 어떻게 좀 전망하시는지 좀 종합적으로 들어보고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뭐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오바마 정부가 과거에 전략적 인내를 펼쳤고요. 지금 이제 바이든 정부가 어떤 정책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정확하게 대한반도 정책이 결론이 나 있지 않습니다. 네. 몇 개월 걸려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새로운 라인업을 지금 짜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네. 지금 인적인 구성을 새로 하기 때문에 약 5,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예. 그렇게 보면 현재로서는 지금 바이든 정부가 남관계나 한반도 문제를 중시하지만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도 미국이 움직이면 자신도 움직이겠다는 게 지금 거의 확고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자동차 앞바퀴가 북미 관계고 뒷바퀴가 남북 관계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예, 예. 현재로서는 북미 관계가 굴러가지 않으면 뒷바퀴도 굴러가기 어려운 게 현실이기 때문에 네네.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좋지는 않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인도적인 부분이랄지 예를 예, 들면 그 백신 협력이랄지 네. 또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과 같은 것들 또 과거에 남북이 합의했던 것들을 복구시키는 차원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바이든 정부와 저는 충분히 좀 지금 당장이라도 예. 많은 대화를 해서 기본적으로 좀 인도적인 부분이랄지 그런 문제들을 중심으로는 남북의 상황들을 좀 돌파할 수 있도록 예. 미국과 많은 대화를 해서 그 부분에서는 좀 더 많은 그 유예 조치 또는 미국의 이해 속에서 기본적인 남북 관계를 좀 풀어가는 쪽으로 우선 좀 워밍업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 다음 단계에서 구체적인 북미 관계나 또는 비핵화 문제랄지 남북 간의 중요한 현안들을 풀어가는 이런 단계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동전의의 자세로 쉬운 것부터 좀 북미 또는 남북 또는 한미가 협의를 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길게 보자면 올해는 뭐 북미 간의 탐색전이 될 시간이 상반기는 그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여러 가지 내용들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